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자, 아니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편입 대상 지역을 확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용으로 급조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철 연장부터 하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얘기를 꺼내고 이틀 뒤에, 그러니까 11월 1일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늘 우리 사회의 화두였는데, 아무튼 이 계획이 여당의 서울 확대 주장과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과 몇 가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초대를 했습니다. 우동기 위원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포 얘기는 좀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또 발표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도 좀 소개시켜 드릴 겸 좀 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원래 2004년에 설치된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두 기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예. 이 기구가 통합돼서 지방분권 업무와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함께 다루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계획들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조정하고 예. 통합하고 총괄하는 그런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께서 장관급으로 알고 글쎄요, 있어요. 그분 무슨 예. 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뭐 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예.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 예. 위원회가. 예, 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잠깐 좀 뭐 소개시켜 드릴 겸 보자면, 저희가 지도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볼까요? 예, 제작진이 좀 고생을 해주셨는데 4+3. 예, 그러니까 저 노란색이, 예, 황토빛으로 된 노란색이 4대 초광역권이다. 그래서 충청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권, 이렇게 4대 초광역권을 지정을 하고, 또 파란색 3대 특별자치권, 강원하고 전북하고 제주를 말하는데, 예, 이렇게 4+3을 초광역권으로 지정을 하고 발표를 하셨고, 또 지금 글씨가 나와 있는, 저희가 좀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무언가를 특성화시킬지를, 예, 산업들을 산업들을 이렇게 배치를 또 하셨고, 예.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저렇게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5년 동안. 예, 그동안에 서울이 전 국민의 지금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5+2 광역경제권이라고 그랬어요. 예.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5+3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3개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예. 이번 계획의 특성은 중앙정부가 지방에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던져진 계획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시도가 만든 계획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정하고 합치시켜서 또 중앙정부의 지원계획까지 붙여서 만든 계획이어서, 아래로부터 올라온 부분들이 많다.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지방 공약까지 포함해서 5개년 계획으로 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네. 특성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왜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그렇게 많이 모여있냐 하는 것은 지역별 특색이 있는 산업, 신산업 벨트라의 산업 생태계 또 특색이 있는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형의 균형 발전 정책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 논리에서 규제를 풀면은 수도권에 더 많이 몰려오고 또 수도권의 규제를 통하니까 수도권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되풀이해온 그런 정책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고 또 중앙정부가 수도권의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을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도권을 줘서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줘야 되고 예. 재정을 많이 줘야 되고 지방정부 스스로가 자기들의 특성화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도별로 전부 분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500 메가시티라면 보통 세계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학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를 한 5개 정도 만들어보자. 네.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오던 계획이고 이것을 더 굳건하게 이번에 초광역권 경제체제를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절을 하고 네. 그렇게 수립했죠. 그래 되면은 지역별 특성화된 계획들이 추진되고 500만 부울경 같은 850만쯤 되고 500만 되면은 수도권에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지방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 자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수도권의 규제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 아니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와 교육과 의료를 충분해서 상향 평준화로 수도권과 같은 삶의 질을 확보한다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그 취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메가시티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메가시티하고 문제 의식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같은 거죠. 좀 지역에서 좀 묶어가지고 그렇죠. 좀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부울경에서 이게 지자체 간의 어떤 이견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잘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도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지방시대 계획에는 더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경제 통합 단계가 메가시티 개념의 핵심 1단계이고 2단계는 궁극적으로 행정 통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262개의 기초자치단체하고 17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은요 3,700개의 기초정부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소멸도 되고 통합도 되고 연담화도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농촌과 도시 간의 통합 생활권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보완적 관계 이런 관계를 구축하고 또 인구도 생활 인구 개념으로 해서 절대적 인구가 지방에 옮겨가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도권과 지방과의 보완적 관계로 지방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는 접근이죠. 이게 지난 정부하고 차이가 있는 정책. 그런데 이제 메가시티라는 개념과 이제 유형이나 어떤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면, 근데 기존의 그 메가시티가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잘 안 됐고 부울경에서도 잘 안 됐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사하다면 뭐가 이렇게 달라져야만 이게 성사가 될 텐데. 저는 이번에 뭐가 좀 다릅니까? 좀 성공 가능성이? 물론 그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정치권에서 나왔고. 또 경기북도 설치안까지 이렇게 대응되는 논의 속에서 저 문제가 떨어졌는데 저게 저는 부울경, 대구 경북, 호남권 이렇게 하는 초광역 경제권의 기폭제가 될 것이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것이 지방의 광역 경제권을 더 빨리 태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번 김포권이요? 그건 또 차차 얘기해 보죠. 아니요, 그것이 이제 지방의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걸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행정구역 이거 지금 거의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러한 생활권의 불편들이 전국 각지에 지금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기존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어야 좀 새롭게 추진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이 뭡니까? 지방이 더 위기감을 느끼겠죠. 근데 위기감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서 사실은. 글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서로 지역 간의
부울경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수도권 내에 서울과 경기의 문제도 굉장히 그런 민감한 이해관계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저렇게 묻고 터지잖아요. 그런 계기가 지방에도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잠깐 윤 대통령 발언 저희 준비한 거 있죠. 듣고 올까요?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발언도 지금 우동기 위원장이 여태까지 얘기해 주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마저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김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엊그저께 한 발언이 있습니다.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의 날에 참석을 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습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안, 그것이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가 문제인데 이게 그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것이 담고 있는 철학이나 방향과 정반대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부에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게 과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이 지방의 산업에 더 힘이 들어지고 인구가 서울로 더 유입되는 것이 될 것이냐 안 되는 것, 그거는 아마 심층적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예를 예. 들면 산업이라면은 김포가 집가가 올라갈 거라고요. 서울 같은 집가가 된다면 김포의 산업 입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쟁이 오히려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도권 대 비수도권하는 이런 양비론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다.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의 측면이 깨어지죠.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발전, 규모 이런 거는 제로섬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화라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인구도 그쪽으로 다 가고 자원도 그쪽으로 너무 다 몰리다 보니까 비수도권이 지금 지방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예. 제로섬 게임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제로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고 본다면은 예.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는 게 예. 문제를 풀어가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생각한다면은 예. 수도권 그리고 지방이라는 문제로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시각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근데 더 바람직하지 국민의힘은 않겠나. 김포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고려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수도권의 것은 외의원을 예. 확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경기도를 뛰어넘어서 충청권을 수도권에 편입시키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물론 경기도는 예. 그대로 있고 서울을 확대하는 거긴 하지만 수도권 내부의 예. 수도권이라는 건 서울, 경기, 인천을 뜻하거든요. 예. 그 내부적인 인구의 주고받기. 또 한편으로 보면 서울이 굉장히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수도권 내부에서 그것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거든요. 수도권 내부의 일이긴 하나 서울이 확대되면 안 그래도 지금 서울로 청년들도 몰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지금 출산율도 그래서 서울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요? 경기도로 일차적으로 서울에는 지금 청년들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서울은 고령화되고 경기도가 청년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울도 역시 서울은 청년들이 많이 지방에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 현상도 물론 있긴 예.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비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그 행렬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이 그 서울의 확대가 그걸 더 악화시키거나 심화시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양비론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 오히려 그 문제는 그렇게 지방의 인구를 지금보다가 더 빨리 땡겨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대단히 큽니다. 앞으로 그 후자는 어떤 얘기죠? 제가 이해가 잘 안 예를 들어서 되는데. 예. 청년들이 서울에 몰려오는 것이 예. 서울이 외연이 확대되고 안 되고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죠.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은 그 인구가 거기에 매나 있는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비수도권에서 서울 또는 수도권 전체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이 현상 자체는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죠. 예. 인정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맞습니다. 예. 의료의 지역 그 생태계의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수도권의 규제라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지방을 더 키워서 수도권을 따라잡겠다는 일종의 상향평준화 정책입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는 현상을 만약에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서울이 확대되는 그 현상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충청도까지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수도권 내에서 이제 서울이 확대되는 것이긴 하죠. 그런데 수도권의 어떤 과밀화 자체는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화, 서울 과밀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수도권 안에는 수도권이 규제되는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괄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거는 서울과 경기도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기본 틀이죠. 그게.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국민의힘의 당 방향, 당론 이거에 대해서 뭐 지방시대위원회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아니,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럼 우려할 만한 부분은 혹시 이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4+3 광역경제권하고 함께 가는 계획과 행정부 개편 작업을 같이 가져왔더라면은 지방도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 좀 아쉽죠. 근데 그게 만약에 병행되거나 함께 가면 지금 4+3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려고 있는 것의 효과나 어떤 추진력이 좀 감퇴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문제는 좀 후과제로 좀 밀어놔야만, 그래야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추구하려는 방향이 좀 더 빨리 조속히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선후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이미 훨씬 더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이때까지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국가에서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 때 지방이 얼마나 상향평준화 정책으로 지방을 얼마나 더 지원해주고 지방이 얼마나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그 전문가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반론성 질문을 좀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그 행정부나 전문기관에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좀 더 차분하게 논의될 정치권이 아니라 참 아쉽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계획을 담고 있는데 지방시대 계획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터뷰는 좀 더 보완적인 그런 계획이 마련되고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